할게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오늘 갤럽에서는 뭐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한 16포인트 차이 나던데. 그리고 리얼미터는 상당히 접근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사실상 선거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퍼센트에 가깝고 갤럽은 실제 민심에 가깝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 갤럽에서는 사람이 직접 물어봅니다. 상담사가 직접 면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 등을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고 리얼미터는 자기 의견 표현을 예를 들면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아예 안 받죠. 받아서 적극적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 투표장에 이 투표 결과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세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당 협조를 못 구해서 죄송하다. 요거 부동산법 통과시키면서 나는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싶어서 이 의제를 갖고 왔습니다. 아까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서 중간에 되돌아가거나 뒤돌아보거나 하면 앞으로 안이가만 못해요. 죄송하고 말 게 없어. 실제로 여기서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론전에서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괴벨스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거야. 진실은 따로 있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말도 안 되게 뭐 그래서 윤희숙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이 임차인들 걱정이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대로 기분 나빠하고 임차인들은 임차인들대로 우리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까봐 기분 나빠하고 여기에 딱 매몰돼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순간 저는 이 프레임 싸움에 모든 건 폭망하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실제로 이 법의 추진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수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손해보는 게 없고 이분들한테 무슨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의 프레임은 집 가진 사람과 집 갖지 못한 사람을 묶어서 반민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죄송하다는 게 절차적 내용에 대한 죄송함이지 법이 잘못됐다라든지 뭐 서둘러 입법했다 이런 거에 대한 죄송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정말로 이 말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쫄지마 민주당. 쫄지마 씨발. 이거 아무튼 간에 이거 그 지지율이나 우리가 왜 TV 드라마 같은 거 청취율만 따지다 보면 막장 드라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도 마찬가지다 봐요. 정말 지지율의 일희일비해가지고 지지율 1% 떨어지니까 뭐 바꾸고 하면 뒤죽박죽 엉망진창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봐요.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큰 선거 2년 남았다 우리끼리 다 해먹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준다는 거는 지지율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깎이니까 좋은 정책 내놓고도 바꾸고 하면 정말 푸다님 말이 맞아요. 아니간만 못해요. 갈 길 쭉 가고 아니, 형식적으로 절차적인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고 저는 좋은 입법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결과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의 언론의 행태는 조국 장관 때랑 비유사예요. 거의 비슷해요. 부정적인 뉴스만을 엄청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80석 민주당의 숙명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걸 이겨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표적인 이슈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어떤 입법을 해도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정반대 입법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조중동이나 미래통합당은 정반대로 해도. 근데 지금 방향성은 되게 맞아요. 옳아요. 디테일한 일부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보완하면 되는 거라고. 문제는 여기 지금 누구나 다 물러서가지고 아까 나는 과정상의 문제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오죽하면 이대로 두면 1년이고 2년이고 법 통과가 안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해온 짓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를 여론전을 해야죠. 근데 지금 모든 매체들이 민주당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려가고 있잖아. 이거는 거의 언론의 난에 가깝습니다. 기레기들의 난. 여기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하면 아까 개선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이야기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용들 보면.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했던 좁은 쪼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다 쪼는 거고 특히 조정 지역에 대해서 그걸 말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솔직히요. 내년에 우리나라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 우리가 소득세가 나옵니까? 부가가치세가 나옵니까? 없어요. 지금 뭐냐면 가장 세원할 때면 이런 부동산이나 불로소득의 양도세들을 걷어가지고 세원을 확보해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부동산도 안정시키고 세원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민주당이 본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통합당 의원들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퇴장한 거잖아요. 투표권을 포기한 거니까 이 원래의 대책대로 계속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것들 또 해 나가고 그렇게 가면서 또 우리가 어떤 논리로 가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네.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소위 말하면 2000파 통팔인데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을 이해찬 대표가 있기 전 지지율을 하고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을 이렇게 여론조사 도표를 비교를 해놓고 더 이상 이해찬 안 보고 싶다는 거야. 이런 가장 악질적인 놈들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이해찬 대표처럼 끌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총선 압승 가능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봐요. 민주당 내부의 분란. 정치 컨설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어지러운 건 뭐냐면은 뭔가 정돈된 느낌이 아니라 물난리도 났는데 그 정부는 거기다 되게 열심히 막 힘을 쏟아붓고 있잖아. 근데 언론의 보도는 뭔가 민주당이나 정부가 하는 게 막 마뜩지 않아서 막 부정적인 보도, 네거티브한 막 보도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싶어,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 비용자들이 있어. 어느 쪽이나 다 있어.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같은 데 나오면 자기적으로 적극적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론조사가 왔어. 근데 미래통합당이 하는 일이 꼴보기 싫거나 민주당이 너무 잘해버리거나 그러면 숨어요. 답을 안 한다고. 내가 해봐야 얼마 지지율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당이나 정부가 못한다고 보도를 해. 그리고 나는 미래통합당 지지자야. 그러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가면 에이 또 꼴보기 싫으니까 뉴스를 안 보거나 여론조사를 답 안 하는 조건으로. 다만 이게 투표를 하면 갤럽처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 일일비 해버리는 순간 나는 민주당이 진짜로 망하는 방법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데 죄송해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거지. 그 여론에 굴복해가지고 과정이 미흡했음을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정당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보도에 써먹기 위해서 기레기들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라고 이름을 못 거는 상태에서 송구스럽다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는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아까 그 제가 제목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쫄지마 민주당이라는 게 이 시기가 중요해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넘겨야 되고 민주당의 또 당권 교체가 좀 이달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좀 담담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못하더라라는 여론조사가 한번 나왔다고 쳐요. 거기에 쫄아버린 거야.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샘플 400명밖에 안 되는 샘플을 갖고 어떤 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안 좋은 보도가 나올 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반된 여론조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의 문제예요. 여론은 안 바뀐다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새날 커뮤니티에서 투표 한번 해서 힘을 좀 실어주시죠. 오케이, 아 근데 그게 너무 편향된 투표라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괜찮아요. 고품격 이가질 네. 방송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쫄지마 민주당.